사연 편지.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. 사연 들으시고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, 살면서 누군가가 사무치게 미안해지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? 아마도 그 대상이 이미 이 세상에 없을 때, 그래서 사과 한마디 전할 길이 막막해질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저에겐 제 아버지가 그런 존재였습니다. 제 아버지는 평생을 아파트 경비원으로 사셨습니다. 어릴 적 친구들이 너네 아빠 뭐 하시냐고 물으면 저는 늘 목소리를 낮춰야 했어요. 기름때 묻은 작업복, 남들이 버린 가구를 고쳐 쓰시던 모습, 대기업 간부가 된 저에게 아버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은 부끄러운 존재였습니다. 그런 아버지가 지난달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.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텅 빈 아버지의 단칸방.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건 유산이라고 할 것도 없는 낡은 구두 상자 하나였습니다. 뚜껑을 열었을 때 저는 그저 낡은 잡동사니나 들어있을 줄 알았죠. 그런데 그 안에는 때 묻은 비닐봉지에 쌓인 통장 7개가 들어 있었습니다. 가장 위에 놓인 겉면이 다해진 첫 번째 통장을 펼쳤습니다. 날짜는 1996년 3월 4일. 제가 대학교에 입학하던 날이더군요. 입금액 3만 원. 그 옆에 삐뚤빼뚤한 볼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. 우리 아들 대학생 된 날. 남들은 좋은 옷 사준다는데 이 애비는 오늘 밥 대신 컵라면 먹고 아낀 돈이 이것뿐인데 미안하다.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. 그때 저는 아버지에게 대학 등록금이 비싸다고 투덜대기만 했거든요. 아버지가 그날 점심을 굶어가며 제 통장에 그 3만 원을 넣고 계셨다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. 두 번째 통장에는 제가 취업에 실패해서 방황하던 시기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. 5천 원, 만 원. 불규칙한 금액들이 찍혀 있었죠. 거기엔 이런 메모가 있더군요. 아들아, 기죽지 마라. 네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놈이다. 이 돈으로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하고 어깨 펴라. 그 시절 저는 아버지가 뭘 아냐고 도와줄 거 아니면 상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나갔었습니다. 아버지는 그 닫힌 문 뒤에서 이 낡은 통장을 붙잡고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? 세 번째, 네 번째. 통장을 넘길수록 저는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. 입주민에게 유통기한 지난 우유를 받고도 고맙다고 웃으시던 날, 명절에 남들 다 고향 갈 때 수당 더 받으려고 밤샘 근무를 서시던 날, 그 모든 수치심과 고단함이 이 통장들 속에 숫자로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. 오직 저와 제 동생들, 그리고 손주들을 위해서 말이죠. 그런데 말입니다, 여러분. 다섯 번째 통장을 넘기다가 저는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통장에는 제가 평생 몰랐던, 아니 감히 상상도 못했던 아버지의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. 아버지가 왜 그토록 당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돈에 집착하셨는지, 왜 그 더운 여름에도 에어컨 한 번 안 켜고 버티셨는지, 그 이유가 적힌 마지막 통장의 기록을 보는 순간, 저는 그만 장례식장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. 다섯 번째 통장. 그 첫 장을 넘기자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. 날짜는 8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하셨던 그해 가을이었습니다.
당시 아버지는 그저 나이 들어 기력이 좀 딸려서 그렇다며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셨죠. 그런데 통장 메모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. 의사가 큰 병원에 가보란다. 가슴이 자꾸 조여오는데 정밀 검사비만 80만 원이란다. 그 돈이면 우리 막내 손주 영어 학원 2달치인데. 아비, 몸뚱이가 뭐라고 그냥 약 사 먹고 버티기로 했다. 남은 검사비는 통장에 넣는다. 우리 강아지 공부하는데 보태야지. 여러분, 저는 그때 아버지가 돈 아까워하는 구두쇠라고만 생각했습니다.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으면 몸 관리 좀 잘하시지 그랬냐고 모진 소리를 퍼부었죠. 아버지는 그 독한 말을 다 들으면서도 그저 허허 웃으시며 이 통장을 가슴 안쪽 주머니에 꼭 숨기셨던 겁니다. 6번째 통장은 더 기가 막혔습니다. 거기엔 제가 결혼할 때 해드린 양복이며 생신 때 드린 용돈이 단 한 푼도 쓰이지 않고 그대로 입금되어 있었습니다. 아들이 사준 비싼 양복, 아까워서 어찌 입나. 경비복 입고 있으면 아무도 내 옷차림 신경 안 쓴다. 환불해서 돈으로 넣고 싶지만 아들 마음 상할까봐 나중에 우리 아들 힘들 때 비상금으로 돌려주마. 저는 그것도 모르고 명절에 아버지가 제가 사드린 양복 대신 낡은 잠바를 입고 나오시면 체면 좀 차리시라며 화를 냈습니다. 그 낡은 잠바 안쪽 주머니에서 아버지는 당신의 자존심보다 더 귀한 제 미래를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. 이제 마지막 7번째 통장입니다. 이 통장은 다른 것들과 달리 아주 깨끗했습니다. 개설된 지 불과 반년도 안 된 새 것이었죠. 그런데 첫 페이지에 적힌 금액을 보고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매일 새벽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쓸고 폐지를 줍고 무시당하며 모은 돈, 그리고 아버지가 살던 단칸방 보증금까지 전부 더해진 금액이었습니다. 그 통장 제일 뒷면 여백에 적힌 마지막 메모를 읽어내려가는데 저는 그만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. 거기엔 저조차 잊고 살았던 30년 전의 약속이 적혀 있었거든요. 아들아, 기억나니? 네가 꼬마였을 때 아빠가 경비 일하느라 같이 못 놀아준다고 울면서 그랬지.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아빠랑 같이 바다 보이는 집에서 살자고. 아비가 능력이 없어 살아서는 못 해줬지만 이 돈 보태서 너희 식구들 좋은 집으로 이사 가거라. 아비는 그거면 된다. 여러분, 아버지는 평생 당신의 집 한 칸 없이 사셨으면서 죽어서까지 제 집 걱정뿐이셨습니다. 당신의 숨이 헐떡이는 순간에도 저와의 그 어린 시절 약속을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그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. 그 사진 뒤에는 아버지가 차마 저에게 하지 못했던, 그리고 제가 평생 듣고 싶어 했던 마지막 반전의 문구가 적혀 있었거든요. 그 낡은 통장 사이에 끼워져 있던 사진. 그것은 제가 국민학교 졸업식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.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지만 그때도 여전히 구멍난 양말에 낡은 작업복 차림이셨죠. 저는 그 옆에서 창피한 듯 고개를 푹 숙이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 사진 뒷면에는 평소 무뚝뚝함 그 자체였던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떨리는 손으로 남기신 마지막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.
사람들이 나를 경비원이라고 부를 때 나는 내 이름보다 누구 아버님이라고 불리는 게 제일 좋았다.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 준 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자랑이었고 가장 큰 상이었다. 아들아, 미안해하지 마라. 나는 너를 위해 살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인생이었다. 여러분, 저는 그 글귀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. 제가 부끄러워했던 아버지의 기름때 묻은 손은 사실 저를 세상 누구보다 깨끗하고 당당하게 키워내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치 않은 훈장이었다는 것을요. 아버지는 당신의 인생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. 저라는 존재 자체가 아버지의 인생 전부였던 겁니다. 저는 그날 밤 아버지가 남기신 7개의 통장과 사진을 품에 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. 아버지, 고생하셨어요. 이제는 편히 쉬세요라는 그 당연한 말 한마디를 왜 살아서는 한 번도 해드리지 못했는지. 혹시 여러분도 지금 곁에 계신 부모님의 손이 너무 거칠다고 혹은 부모님의 모습이 나와는 조금 다르다고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?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은 어쩌면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의 꿈과 자존심을 깎아 만든 소중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. 오늘 저녁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? 사랑한다는 말이 쑥스럽다면 그저 오늘 밥은 드셨냐고 목소리 듣고 싶어 전화했다고만 하셔도 좋습니다. 나중에 저처럼 낡은 구두 상자를 열어보며 후회하기 전에 지금 그 투박한 손을 한 번만 꼭 잡아주세요. 그게 부모님이 평생 모아온 통장보다 더 원하셨던 진짜 유산일 테니까요.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? 내용이 마음에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